예, 지금 시간이 2019년 9월 22일이고요. 예,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2분입니다. 야간 CME 야간 선물이 0.9포인트 하락해서 275.70이거든요. 그러면 0.33%니까 일단 주식 먼저 볼게요. 올봉은 그대로 두고 0.33%가 하락해야 되죠. 그러면 계산기를 켜고 2091.52에서 곱하기 0.9967을 하면 2084 정도, 예, 2084.6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84.6, 2084.6을 찍고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저항은 2109 정도고, 예, 지지는 2079 정도예요. 그래서 주봉은 일단 오른다 예요. 주봉은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져 있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어, 매수는 여기서 지난주 저점 사이 2044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079 정도에서, 예, 2045, 44, 그 사이가 45가 되겠네요. 저점을 깨면 안 되니까 그 사이가 매수 영역인 것 같고, 올라가면 한 2109 정도까지 주봉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의 모양새는 그렇고, 자, 일봉으로 가서 2084.6이죠? 84.6 적용을 해보면 일봉은 2088, 88 정도가 저항이고 2079 정도가 지지예요.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을 똑같이 합성해서 보면, 예, 2079 정도 라인이 매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2088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되고, 여길 넘어서 이제 정고점을 넘으면 2109까지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일봉은 전저점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봉의 전저점이 2077이잖아요. 그러니까 2079에서 튕겨야 돼요. 만약에 2079에서 튕기지 못하면 일단 일봉은 하락으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일봉이 하락으로 돌아서면 일단 지난주에 저가가 2044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84.6. 그죠? 예. 그러면 2056까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79가
붕괴되면 그 뒤로는 68 라인이고 그 다음엔 2056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P차트의 지지가 3개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의 상승은 주봉이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일봉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 일단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으로 입장을 좀 바꾸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매도자가 외국인이에요. 야간 선물에서 1314억을 개인이 샀고 1298억을 외인이 팔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장 시작해서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에 좀 직접적으로 많이 나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보수적으로 전환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주식까지 만약에 판다 그러면 많이 보수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특히 2077이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2045 정도 라인까지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공격적으로 매수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매트릭스 자체가 다 100단위에 있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매트릭스가 100짜리에서 100에 있어서 한번 조종하면 10일짜리 조종이 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23일 날부터 조종이 시작되면 10월 네 번째 거래일까지는 어쨌든 조종의 여파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월봉은 정말로 억지로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봉은 정상적인 상승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추세 상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라면 앞으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일단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지금 현재 지나간 시간 빼고 앞으로 2주 동안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니까 주봉으로 보면 상승의 여력이 있고 반대로 일봉으로 보면 그 시간 내내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매수를 하실 거면 주봉을 보셔야 돼요. 계속 주봉의 지지, 그 다음에 주봉과의 전봉 저가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흐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주봉이 전봉의 저점이 깨질 정도의 하락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일봉의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다 조율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상승 중에 일부는 외국인이 지난 월물,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지난 월물에 한 3조 8천억 정도의 매수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걸 롤오버를 좀 했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만기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끌어올리면서 며칠 동안 관찰한 바로는 어쨌든 풋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풋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콜을 그렇게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풋을 매도하면서 콜을 매수하면 확실히 이제 상방에 대한 어쨌든 신뢰를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콜을 매도하면서 풋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양쪽 다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니까요. 그게 꼭 풋매도하는 행위가 상승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는 좀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양매도?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상방 쪽에 쏠려 있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아직 주봉은 계속 양봉의 형태를 계속 취해 가고 있고 지지도 상당히 각도가 좋아요. 아직 저항이 우려할 만큼의 그런 상황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의 상태는 주봉이 월봉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예,
하락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매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품매도를 풀지 않는 한 어쨌든 아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가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0.9포인트니까 아까 종가가 90이어서 한 8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포인트 하락 가지고 확실하게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2079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첫 번째고 만약에 2079 라인이 무너지면 좀 매수를 보수적으로 이동시켜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월봉은 이번 달 앞으로 6거래일 남았는데 6거래일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저항 위에 있는 거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매수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봉상의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는 쉽지 않고요. 하루하루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봉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월봉을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달이 지나면 어쨌든 다음 달이 되면 위도 열리고 아래도 열려요.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남은 6거래일 동안 얼마큼 이제 밀리지 않고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예, 특히 월봉은 이제 그 투자 심리도에서 말하는 최고가 모드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목표가가 2252 정도, 예, 이 정도까지가 목표가가 돼요. 그래서 아직 올라갈 폭이 100포인트가 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건 무조건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저기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지켜봐야겠죠. 예. 매트릭스를 보면 지금 최고가 모드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10월 달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락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주봉의 상태만 봐도 2주만 고가를 깨면 그 다음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 5주? 5주 정도의 시간이면 일단 10월 달까지는 상승장의 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음, 꺼내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가격이 월봉의 저항과 주봉의 지지 사이에 끼어 있으니 위로도 아래로도 사실은 시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조금 계속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23일 내일부터 위클리 옵션이라는 상품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어, 그 옵션이라는 상품이 월 단위로 만기가 와요. 선물은 3개월 단위, 그 다음에 옵션은 1개월 단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 선물은 예전에는 이제 3개월 단위였다가 3개월 단위로 하니까 이제 개인들이 손실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손실 많이 나라고 1개월 단위로 바꿨어요. 그래서 선물은 3개월, 다음에 주식 선물하고 옵션은 1개월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짜리 만기가 일주일짜리로 되어 있는 옵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이가 없는 옵션이겠죠. 한 달 동안 움직일 거를 감안해서 가격을 만드는 1개월 만기 옵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사나지는 일주일짜리 옵션은 당연히 풀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루 옵션이라는 게 상장을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완전히 짧게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현재 주식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는 단기로 투자를 하고 싶어. 저는 사실 이런 상품은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권유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익숙해져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의 상품이지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상품은 아닌데 정말 나는 단타를 하고 싶어. 오늘 하루 거래를 하고 싶어. 이번 주 내에 거래를 끝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종목을 찾지 마세요. 그런 종목을 찾지 마시고 주식 상품 중에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게 베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찾아가지고 뭐 20%가 올랐네, 10%가 올랐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 선물을 하시는 게 베스트. 예,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네, 똑같이 예,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 상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예,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되면 모아가시면서 길게 투자하시는 방법 같은 이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상품은 사실은 주식 선물은 세금이 없어요. 0.3% 내는 지금 0.5, 0.05%인가 할인해줘서 아마 0.25% 정도 될 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금이 일단 없는 거고요.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크지 않은 돈으로도 일단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금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참 어마어마해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변동성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양방향 거래가 가장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의 종목만 거래를 해도 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다면 한 종목만 거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상방, 하방이라는 개념이 두 개 다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예,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권유드리고 싶고요. 나는 단기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예, 되도록이면 우량주들을 골라서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량주가 상폐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그리고 오래 보유해도 어쨌든 되돌림이 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시총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 그쪽에 이게 주식들은 오를 땐 참 미친 듯이 잘 오르는데 한번 죽기 시작하면 끝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되어서 상폐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차트 분석 같은 걸로 그런 정보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런 위험을 이제 그 차트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짊어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되도록이면 일단 시작하실 때는 대형주 위주로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래라는 걸 하려면 일단 호가창이 빡빡하게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살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행위들이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량의 기준은 한 10만 주 정도. 네, 10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은 일단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제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여튼 코스피는 아직 계속 상승 중이고요. 상승 중이고 일봉은 한 번쯤 조정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은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코스피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보자고요. 자, 여기에 비트코인의 일봉이죠. 네, 비트코인의 일봉인데 어, 일봉은 흐름이 없죠. 예, 일봉은 이건 아무런 흐름이 없는 거예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항도 발달된 게 없고 지지도 발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주봉을 보면 주봉은 어쨌든 지지 아래에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어쨌든 지지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일봉의 흐름은 예, 주봉이 지지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예, 일봉이 상승에 힘이 좋아서 올라가는 걸로는 보여지진 않아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면 지금 10시 25분인데 내일 아침 9시를 따져도 한 11시간 정도 후에는 어쨌든 주봉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음봉으로 끝나면 조금 찝찝해요. 음봉으로 끝나면 조금 찝찝하다는 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자, 이게 다음 주의 상황인데, 예,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아래에 지지가 생기고 위에 저항이 생겨요. 물론 지지는 안 쓴 지지고 저항은 사용한 저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강한 누름은 아니지만, 저항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거예요.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저항이 생기면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매수한다 그러면 1175만 원 밑에서 해야겠죠. 예, 이 구주에서 매수를 들어가라 그러면 1175만 원 아래에서 아마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들고 이제 올라가면 베스트고 저항을 못 들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저점을 깨면 지금 한 1154만 원 정도 되나요? 1155만 6천 원인데 이 지점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월봉 지난달 저가가 1138만 원이라서 예, 여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23일이면 한
23, 24, 25, 26, 27, 28, 29, 30, 8거래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지금 상태가 양봉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부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 봉의 흐름은 월봉상으로 보면 다분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아랫꼬리가 전혀 없잖아요. 예. 지금의 흐름은 어쨌든 아랫꼬리가 전혀 없는 윗꼬리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좋게 생각해야 할지 여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투심은 좋은 편이에요. 예, 투심은 좋은 편이라 더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올 초에 차라리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감아 올린 거면 지금이 어쨌든 상승으로 가는 그런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텐데 이게 굉장히 억지스럽게 지금 하단 방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판에 남은 8거래일 동안 한바탕 하려고 지금 계속 꼬시는 건지 그게 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월말이 돼서 아랫꼬리를 이만큼 감아서 올렸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의 저점은 다음 달에 깨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서 하고 예, 충분히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점이 다음 달에 과연 지켜질 거냐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려워요. 예,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태면 다음 달에 밀린다 그러면 뭐 83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꽤나 머리가 아픈 형태고요. 반대로 제대로 발달된 저항은 1340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고점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도 고점도 그다지 양쪽 다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니까 방향은 양쪽으로 다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은 참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월봉을 포기하고 매수 전략을 사용하려면 이제 주봉의 매수 전략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봉의 매수 전략을 사용하려면 주봉이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던가 아니면 주봉이 충분한 아랫꼬리를 확보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담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모호한 거죠. 지금의 음, 주봉의 봉은 양봉이 아니라 아랫꼬리가 한 절반 정도 만들어진 음봉이고요. 지금의 상태에서 다음 주의 상태를 봐도 역시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저항을 찍어서 지지를 누를지 아니면 지지를 찍고 저항을 들지는 가늠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거래 전략은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을 손절선으로 지지해서 다음 주 지지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번 주에 저점이 지켜질 만큼 봉이 단단하게 만들어졌느냐라는 질문에는 속 시원한 판단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짜주셔야 돼요. 다분히 해석은 비겁하죠. 제가 보기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해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상방을 보겠습니다. 저는 하방을 보겠습니다. 이게 양쪽 다 성립이 잘 안 돼요. 지금은 하방을 보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상방을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거죠. 예, 2달 전처럼 차라리 빠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상방을 볼래요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실패를 했잖아요. 중간에 빠져나오긴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 월말의 모습은 하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유하고 있던 기간만큼은 상승의 힘들이 일부나마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찍어서 방향을 맞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의 판단력으로는 이 비트코인은 정말 이거는 모든 걸 감춰놓은 상태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흐름,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락,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다른 건, 제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른 생각을 활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저는 단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쨌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양쪽 다 놓고 만약에 설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높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어휘나 그 다음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죠.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는 맨날 보수적인 성향의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인데 공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어휘 속에 아니면 정의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위가 열려 있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 또 하나는 아래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적인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위가 열려 있는 것과 아래가 닫혀 있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위가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저항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항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항의 위치가 없거나 너무 높게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아래가 닫혀 있단 말은 지지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닫혀 있다라는 거는 매수할 가격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고 위가 열려 있다라는 거는 매수할 가격은 모르지만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둘은 매매 방법이 달라요. 이 둘은. 근데 이 위에 있는 방법, 위가 열려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자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가 닫혀 있다. 예. 아래가 닫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위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이렇게 들렸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상단선이고, 이거는 하단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눌렀을 때, 그죠? 요 가격 아래, 요 영역이 매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밀렸을 경우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못 짜요. 예. 이 봉에서 매수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이 봉보다 하이봉이 있어요. 예, 하이봉. 하이봉에 가서 양봉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전략을 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는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현재 있는 봉이 아닌 더 하이봉에서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돼요. 예, 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비트코인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여기는 매수가가 없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가는 없고 그렇다고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올라갈 공간은 있는 거예요. 지금 등가까지 와 있지만 사실은 등가 위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도대체 어디가 저점이냐? 이 봉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바닥을 찍을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이 분봉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의 월봉을 보면 자 지금 이봉 9월달 월봉이 사실 저항이 그렇게 발달된 봉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지만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얼마나 오르건 얼마나 내리건 다음 달 시초가가 저항이 될 확률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해야 될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을 찍는 자리를 주봉에서 찾을 건지 아니면 일봉에서 찾을 건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 지지를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지지는 뭐 아직 엄청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번 달에 올라간 것만큼 조정이 나와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관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봉은 일단 저항은 크게 발달된 게 없고요. 지지는 23만 2,400원 정도까지 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정도까지는 내려줘야 매수 전략을 고민할 수 있고요. 일봉은 오늘 P차트 PO 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으로 돌지 못하면 이제 이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리플 리플 월봉 보면 윗꼬리가 엄청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강력한 그런 게 없어요. 예. 없고 지지도 올라와 있지만 저항도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꽉 끼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리플이었죠. 제 기억에 리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협소하게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엄청 올랐어요. 제 기억에 10% 넘게 올랐던 것 같아요. 아닌가? 6% 올랐나?
하여튼 리플이 굉장히 장대봉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누르면 반대로 빵 터져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으면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지랑 저항이랑 완전히 물려놓으면 지지가 곧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막 한쪽 방향으로 크게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터지면 대박인데 아래로 터지면 쪽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저는 방향을 모르겠다라고 그냥 선언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나오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런 건 꽉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워요. 특히 보시다시피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현저히 길어요. 양봉이지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전봉의 고점도 전봉의 저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지킬 의사도 사실은 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킬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면 안 돼요. 훨씬 더 많이 감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부정적으로 변하겠죠. 아직 8거래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딱히 이게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의 월봉의 구조로 보면 윗꼬리를 그려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너무 협소한 그 공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렴의 형태가 너무 세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지금 윗꼬리가 장난 아니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과거로 보면 위에 P5 저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딱 P5 저항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흐름.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보통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사실 지지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이 지지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제 기억에 303원이었어요. 303원. 이거 실제로 303원이었는데 저가는 304원이에요. 304원. 그러니까 1원을 안 찍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기 알림 테스트 하느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1원을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알림이 안 떴어요. 근데 이제 저항을 들었는데 저항을 들면서 P4, P5 다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 P5까지 넘어갔으면 그 위는 진짜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윗꼬리를 다는 경우, 그다음에 지지 밑으로 내려가면 아랫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과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홀딩 전략은 쓸 수 있지만 신규 전략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저는 그냥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다음 주에 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미래로 그려보면 저항은 없지만 어쨌든 지지도 그다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주봉은 현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월봉은 이대로 끝나면 다음 달에 변동성을 죽이는 상황이라 이제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는 절대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의 하락으로 어쨌든 지금 P5 지지까지 다 썼기 때문에 일봉은 이제 내일이 되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형태다. 라이트코인은 요것도 이제 갇혀져 있어요. 그래도 리플보다는 공간이 좀 더 있는 편인데 어쨌든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두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가 달렸는데 지지도 덜 발달되고 저항도 덜 발달돼서 이건 흐름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어쨌든 흐름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일봉은 뭐 1.74%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 추세 하락으로 이미 이제 접어든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지켜보는데 몇 개월 동안 일단 저항으로 먼저 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매수 가고 싶어서 지지 밑으로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항으로 일단 내달려요. 저항으로 내달린 다음에 안 떨어지다가 예,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매수할 타이밍은 좀처럼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했으면 반대로 고꾸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저항으로 올렸다 팔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 매집 단계를 거쳐가지고 뭔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덜 보이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주식 쪽에서 보면 밑으로 패대기를 치면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밑으로 당겨가지고 아래쪽으로 주가를 내려버리면 못 견디고 손절을 해요. 그러면 그 손절 물량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시켜서 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꽂아서 손절시키는 그런 형태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아마 손절을 시키는 행위도 그런 주식처럼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내려꽂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시간적으로 좀 더 길게 활용한다고 할까? 예, 그런 흐름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어쨌든 양봉을 필요로 해요. 그게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단 양봉이 확인이 돼야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래 꼬리가 없는 건 올해 초반이나 그다음에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래 꼬리는 정말로 잘 안 그려요. 윗꼬리는 잘 그리는 편인데 아래 꼬리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짠 것 같아요. 아래 꼬리가 좀 잘 만들어져야 이런 유의 차트를 활용하는데 좀 유리할 텐데 지금의 암호화폐 흐름들을 지켜보면 어쨌든 바닥을 다질 때 아래 꼬리를 잘 안 그려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네요. 이오스는 4,630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의 흐름들은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회원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흐름은 자금의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자금의 이동을 이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다른 분들에게 문의를 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비트만 보면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네, 정말로. 알트를 보면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알트 코인들은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비트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야비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아래에 대한 여지가 너무 커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조정에 대한 여지가 너무 커서, 음, 음, 쉽게 잘 입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 연초에 사고 싶다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 아래 꼬리가 저런 모양새라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두고두고 사실 발목을 잡아요. 왜 매수도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의 봉이
그때와 같이 조정을 하고 재상승하는 형태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은 하는데, 예, 그래도 지금의 상태를 이렇게 완전하게 좋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하루하루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예.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다 바꿔놔서 한번 잡으면 일주일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봉의 흐름 정도는 눈에 좀 잘 들어와야 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봉도 썩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막 어느 날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면 예, 그냥 보고 있다가도 그냥 멍해요. 아, 주봉이나 월봉은 전혀 활용을 하지 않네. 뭐 이런 예,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욕심을 부려서 뭔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매매를 하는 게 꼭 좋은 건지는 아직은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월봉 단위에서 주봉 단위까지 내리는 방법까지는 계속 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조금 더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봉을 활용하되 뭐 240분봉이나 60분봉 같은 그런 이제 분봉들을 활용해서 바닥을 잡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월봉의 흐름은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 9시까지의 흐름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띵글을 오픈을 해놨는데요. 알림 로직을 아직 고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고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준비된 이벤트도 사실은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알림이 잘 돌아간다, 문제없이 돌아간다라고 일단 어, 확인이 되면 패치를 할게요. 아직 패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예, 이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2, 3일 정도 같이 한번 써보고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같이 트래킹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트래킹도 지금 알림하고 트래킹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아마 알림이 잘 돌아가면 트래킹도 멀지 않은 시간에 같이 이제 오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오픈이 다 끝나고 나서 어쨌든 이제 개발사와의 관계는 정리가 될 거고요. 신규 개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라서 추후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규 채용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의견 같은 거 주시면 다 감안을 할 거고요. 다만 그게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예, 일단 개발자분이 채용돼야 되는 시간 그리고 개발자분이 오셔서 이제 소스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업무 인수인계 개발사로부터 받는 부분들도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업데이트 부분들은 그렇게 일정을 잡아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림 트래킹이라든가 도구 부분들은 이제 개발 부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어쨌든 오픈해 놓고라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 팔로우업을 해서 안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예.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봐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분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그냥 웹페이지처럼 뭐 링크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꼭 되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화가 돼야 고객분들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집스럽게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는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켜놓고 예,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주식들도 이제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카페 게시물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가 찾은 거, 그 다음에 찾은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지금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개발 쪽에서 계속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개발 쪽에 투입이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한다든가 일요일 날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고객이라고 해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예, 개발이 안 되면 이 모든 행위들이 무의미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방송을 뭔가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송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예전과 같이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종목 외에 업비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예, 아, 빗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업비트에 있는 종목 그리고 가격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모니터링 해보고 분석해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PC 버전의 알림과 트래킹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어서 목표는 10월 15일 정도에서 20일 사이에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 되면 이제 PC 버전도 동일하게 모바일 버전처럼 알림과 트래킹이 같이 되겠죠. 근데 아마도 모바일 환경보다는 PC 환경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끊어질 거니까. 모바일 환경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막 휴대폰이 꺼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직을 짜도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짜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사실. 근데 PC 버전은 사실 컴퓨터만 켜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끄면 죽더라도 켜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구조니까 뭐 이게 백그라운드의 개념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서 PC 버전의 그런 기능들은 필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자동 매매하는 로직이요. 예, 그런 부분도 일단 PC 버전은 연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죠. 지금 이제 차트를 먼저 구현하고 그다음에 알림 트래킹이 있고 그다음에 알림 트래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API 상에서 거래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획도 일단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PC 버전은 계속 이제 그 단계로 갈 거고요. 모바일 버전은 우선은 지금 버전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까지 예,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개시를 해서 많이는 못 팔더라도 일단 판매가 되는 환경까지는 가야겠죠.
일단 팔리기 시작하면 뭔가 그런 이제 다양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 22일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10월 달이 오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이게 정말 거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계속 머뭇거리게 돼요. 제 기억 속에 T차트의 지지가 무너진 상황은 언제나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음, 판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상품 자체를 전부 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행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로서는 프로모션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마음에 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는 각자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거래인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설득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좁히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 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써보면 진짜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등한시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 툴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좋으냐, 물건이 나쁘냐 이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 그 삼성에서 휴대폰이 나왔는데 그 휴대폰이 정말로 좋을지 나쁠지는 써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휴대폰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건 예, 판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모션은 정말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그러니까 거래할 자금은 가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제 계좌에는 한 6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금액들을 선물 계좌나 주식 계좌에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더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끌고 와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좀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을 해보고요. 장기적인 거래, 단기적인 거래, 그다음에 정말 아주 짧은 거래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을 해보고 그 거래를 한 이유, 그다음에 그런 유지 조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샘플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해야겠죠. 그게 수익이 나서 그런 형태를 설명해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손실이 나면 반대로 저도 별거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거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 결과에 따라 이 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하지만 그런 걸 전혀 등한시할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예전에 처음에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사람들하고 몇 번의 거래를 사실 했었어요. 제가 한 1년에 5번, 6번 정도 주식 거래는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호감을 굉장히 가졌던 이유는 딱 저점에 사요. 정말로. 이렇게 저점 부근에 딱 오면 그거를 쭉 사는 거예요. 사고 딱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쫙 올라가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보고 오르는 걸 경험하고 딱 팔고 그런 경험들을 사실 사람들이 한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게 그 순간에 왔을 때 거래한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전달 예, 그 전월에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게 며칠 날 이 가격이 오거나 며칠 날 이 가격이 오면 거래를 저는 할 거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사실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거래도 존재한다라는 걸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프로고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그런 암호화폐의 흐름은 그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 예,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이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낭패를 보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회사의 이익과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거래를 저는 시도를 한 건데 그게 액붙게도 예, 그냥 신뢰를 가진 분들이 동참하셔서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은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를 해도 제가 해야 되고 손실이 나도 제가 나야 되는 거지. 음, 괜히 다른 분들까지 엮여가지고 같이 손실이 나고 이런 환경이 되면 좋은 관계들도 사실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예, 하여튼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APK 파일이 왔어요. 예, 지금 11시 8분이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트래킹 구현된 APK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예, 거기 보면 지금 아마 화면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드랍박스 링크. 예, 이게 지금 예, 트래킹된 파일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 폰에다 깔고 테스트하고 예 그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뭐 주말이건 평일이건 밤이건 낮이건 사실은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예, 너무 이렇게 속도가 늦기 때문에 주 52시간 뭐 이런 거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피곤하죠. 예, 신경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할 테니까요. 지금 한 차트 정도만 좀 잘 쓰고 계시고요. 예, 그 준비를 해서 예, 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런칭이 해야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 좀 여유를 찾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종목 쪽에 써서 주식이든 예, 레버리지는 인버스든 코인이든 즐겁게 좀 거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에너지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뭐 알림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하고 트래킹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짜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앱이 그 수준까지 안 올라오니까
그런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계속 땜빵식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스님이 오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뜨끔뜨끔해요. 뭐 주제를 지금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분히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을 쓰시려면 사실은 기초적인 교육을 좀 받으시면 더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했던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동영상으로 있는데 실제로 이 앱을 가지고 한 교육이 아니라서 요 앱으로 하는 교육을 매주 일요일 지금 이게 세미나 하는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시황을 전해드리고 한 1시간 정도씩 끊어서 예, 30분짜리로 끊어야죠. 예, 하루에 2건씩 해서 한 달 동안에 총 8건 정도로 해가지고 예,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